SGLT2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SGLT2 억제제냐? S는 이제 소듐이고요. G는 글루코즈예요. 결국은 나트륨하고 글루코즈하고 콩팥에서 이제 흡수가 이제 일정 비율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전을 갖다가 바탕으로 한 약이 되기 때문에 바로 SGLT2 억제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콩팥에 작용하는 약인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콩팥에 이 약제를 먹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흡수하는 채널이 있어요. 채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포도당하고 그다음 나트륨을 같이 흡수하거든요. 근데 얘를 갖다 채널을 딱 막으면 어떻게 되죠? 소변으로 포도당하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소변량이 많아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좋은 장점이 뭘까요? 혈당이 떨어지겠죠? 혈당을 갖다가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소변으로 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당은 떨어지게 되겠죠. 나트륨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나트륨을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콩팥에 여러 가지 부담을 덜게 되는 거죠. 이제 뭐냐면 몸의 붓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혈당도 좀 좋아지고 붓는 것도 좀 좋아지고,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을 소변으로 버리기 때문에 몸에서는 이제 지방을 더 쓰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겨요. 그래서 몸에서 이제 체지방을 더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약제들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엄청나게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된 결과들이 있는데, 심부전이라고 하죠. 심장에 문제가 있는 심부전 상태, 또는 콩팥에 문제가 있는 우리가 이제 만성 콩팥병, 이런 것들의 발생 또는 예방에도 상당히 이제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고,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발생, 사망률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결과를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좋은 장점이 있는 그런 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없는 약은 없죠. 이제 소변이 당하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 빠져나가니까 소변량이 많아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이제 소변을 좀 자주 보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혈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혈당이 높을 때는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소변에서 이제 포도당이 빠져나오니까, 소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설탕물을 소변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남성들은 이제 그럴 확률이 별로 높지가 않은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변 보는 곳이 잘 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찐득찐득한 설탕물 같은 것들이 잘 묻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2차적인 감염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감염이 생기면 이제 그런 곳에는 여러 가지 곰팡이균이 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려움증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워서 조절을 해드리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치명적인 어떤 부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제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먹으면 좋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물을 충분히 먹어야죠. 소변량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변 보고 나서 자꾸 이제 지저분하게 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위생 관리를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들을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예전부터 이 약을 쓰기 전에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요로 감염이 생기거나 이제 질염도 굉장히 심한 상태라고 하면, 먼저 이제 그런 치료를 먼저 받은 후에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고, 약을 먹고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이 약은 이제 아주 적합한 그런 치료제는 나한테는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